월급날 통장을 확인하면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금리 부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해도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출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가계 부채 부담은 평균 500만 원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리의 기준선입니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경기가 활성화되죠. 2022년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유도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미국 페드의 금리 결정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사립은행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공간이죠. 2023년 3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금리 동결 발표는 뉴욕 월가의 압력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은행들의 수익을 늘리지만 지나친 인상은 경제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2022년 페드의 기준금리 4.25% 인상으로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15% 이상 폭락했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5%로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은 환차익을 얻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는 양면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리 인상의 파장은 경제 주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지만 가계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평균 70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2023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인상으로 1년 새 전세계약 만료자가 40% 증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금리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한국은행은 페드와의 금리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일부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금리 추종은 내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 2023년 기준 4,200억 달러를 활용해 환율 안정화에 나서거나 중소기업 대상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리 1% 피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5에서 7%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3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오르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년 만에 최대 4%로 떨어졌죠. 반면 전세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혈관처럼 개인, 기업, 국가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페드의 금리 정책이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대학생의 등록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시대. 우리는 금리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보다 고정금리 전환이나 외화 포트폴리오 분산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금리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내일의 경제 위기를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